수직선 위의 선분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 일단 내분이라는 말은 내자 안에서 분할한다. 그러니까 안쪽에서 뭔가를 자른다는 의미고요. 외부는 바깥쪽으로 뭔가가 분리된다. 그러니까 자른다. 뭐 이런 의미야. 바깥쪽 어딘가에 점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 내분점, 외분점을 우리가 일단 숫자로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라면 자, 원점을 A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B를 3에 위치해 있는 점을 B라고 한다면 자, 요 점과 요 점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 요런 거를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뭐 2대 두 칸이죠. 그리고 1로 내분하는 점. 자, 이게 내분점의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분점은 뭐냐면, 외분점은 내가 1, 2, 3, 4가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요 점을 A라고 해보자. 요 점을 A, 그 다음에 요 점을 B라고 했을 때, 4라는 위치에 있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자, 외분점이라는 건 뭐냐면, 선분 AB의 외분점, A에서 출발을 할 건데, 바깥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걸 외분점이라고 그래. 음. 그래서 요거를 P라고 예를 들어서 P라고 한다면 P는 선분 A, B의 한 칸, 세 칸이니까 1대 3의 외분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 외분점은 왼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 여기가 5라는 점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A에서 바깥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세 칸을 갔다가 한 칸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럼 이건 3대 1의 외분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은 이해를 했고, 그럼 걔에 대해서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그림을 그려놨어. 선분 A, B의 내분점 P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요 지점을 x1이라고 하고요. 요 지점을 x2라고 해봅시다. 자, 이랬을 때 그리고 요 p 요 p의 좌표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k라고 하자. k라고 둘게. 자, 그러면 선분 AP와 비율이 성립하죠. 길이의 비율, 선분 AP와 선분 PB는 몇 대 몇? M 대 N의 비율을 갖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AP라고 하는 것은 요 길인데, AP는 요 길이죠, 요 길이. 그러면 큰 값 K에서 X1을 뺀 값일 겁니다. 원래는 절대값인데, 그래서 원래 절대값 K-X1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어차피 K값이 큰 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속이 양수이겠지. 그러니까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대소관계가 명확할 땐. 자, PB, 얘는 X2가 더 크죠. 그래서 X2-K가 되는 거야. 요게 M 대 N입니다.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MX2-MK는 NK-NX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우리는 P의 좌표를 찾는 거고, 그러면 K를 구하는 거니까 이 두 K를 하나로 이항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K로 정리를 하면, 묶어주면 분배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겠지? 넘어가서 플러스 되니까.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녀석은 왼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돼? mx2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nx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k를 구하는 거니까 n 플러스 n으로 나누어주면 k가 구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요 k.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괄호 속에 있는 요거 보이죠? 요게 얘랑 동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내분점 공식인데 이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싶으시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 어떻게 외우실 거냐면 보세요. m이 누구랑 곱해져 있냐면 여기가 좀 전에 여기가 x2였죠. 제가 x2였습니다. 위치가. 그리고 이게 x1이었어. 그러면 외울 땐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집니다. mx2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nx1, nx1 그리고 내분점은 더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외우시는데 좀 수월할 거야. 다시 내분점은 더하기야. 그러니까 m과 n을 더한 후에 m과 x2 크로스로 n과 x1 이렇게 곱해서 더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분점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외분점은 여기 m이 큰 경우는 m과 n이 이렇게 다르죠. 지금 하나는 m이 큰 경우, 하나는 n이 큰 경우인데 그건 뭐냐면 만약에 m이 크다면 멀리 갔다가 돌아올 때 조금 와야 한다는 소리고요. m이 작다면 나갈 때 조금 나가고 돌아올 때 많이 와야 한다는 이렇게 방향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만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 위치를 x1이라고 하고요. 이 위치를 x2라고 하고요. 이 위치를 k라고 하자. 우리는 q, k의 좌표를 찾는 거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길이에 대한 비율이 있을 텐데 어떤 비율이 있겠죠? 있을까요? 자, AQ와 BQ의 관계죠. 얘네들이 비율을 갖습니다. AQ는 M이고요. BQ는 N이야. 그래서 M 대 N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AQ, 선분의 길이는 큰 수 K에서 작은 X1을 뺐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BQ 역시 큰 수 K에서 작은 수 X2를 뺐을 겁니다. 그게 M 대 N이다. 자,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으므로 mx2 그 다음에 nk-nx1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는 k를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 k 두 개의 항을 하나로 모을 건데 얘가 왼편으로 이항을 하면 이렇게 k로 묶일 거고요. 넘어오면 어떻게 돼? mx2에 마이너스 nx1 이렇게 될 거야. 빼기가 더하기로 된 겁니다. 자, 그리고 m-n으로 나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k가 나와. 자, 이게 누구냐? 얘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외우냐? 얘도 마찬가지야. 크로스로 곱해집니다. 자, m이 a에서 출발한 비율이니까 m과 a는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 b랑 크로스로 곱해진다. 그래서 mx2, nx1 그리고 부호는 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이게 내분점, 외분점의 수직선상에서의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좌표평면이라는 것도 존재하잖아. 그죠? 그래서 좌표평면에서는 어떻게 공식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식 자체가 똑같아. 내분점은 더하기고요. 외분점은 빼기죠. 내분점은 지금 다 더하기죠. 그리고 얘는 빼기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냐면 자, 수직선은 축이 하나니까 x 하나만 있잖아. 근데 좌표평면은 축이 몇 개죠? 두 개죠. 그러니까 x좌표와 y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찾아줘야 한다는 얘기야. 이런 상태란 얘기지.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요 점의 좌표. 점 두 개가 있을 거야. 자, 요 점을 A라고 하고요. x1, y1. 자, 요 점을 B라고 했을 때 x2, y2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쭉 x축의 수선을 내리고 쭉 내려보면 요 지점이 뭐가 돼? x1이 되겠죠? 이게 x2가 되고. 자, 우리는 내분점을 만약에 찾는다 그러면 m 대 n의 내분점.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m 대 n의 내분점 P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m, 여기가 n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얘를 쭉 이쪽으로 내려보면 요 지점, 요 지점의 X좌표가 P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뭘 배웠었냐면 닮음을 배우면서 두 선이 이렇게 평행한 형태, 삼각형과 삼각형이 평행선으로 이렇게 닮은 형태를 이뤘을 때를 배웠어. 그때 뭘 배웠냐면 m 대 n은 여기도 m 대 n이다 이렇게 배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치가 이 위치가 되잖아. 여기도 m 대 n이겠지. 즉, 이 별표의 위치는 x1과 x2의 내분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m 플러스 n 분의 크로스를 곱하니까 mx2 플러스 nx1 이러한 식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y축 역시. 자, y축 역시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쭉 연결이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이 위치가 이제 y2가 되죠. 그리고 이 위치가 y1입니다. 이 좌표가 이 점의 y좌표가 y1이니까. 자, 그럼 P의 y좌표는 여기일 거야. 여기. P의 y좌표는 요것이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음. 여기에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놔 보면 이렇게 그렸을 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m 대 n이면 얘도 m 대 n일 거고 결국 얘도 m 대 n일 거라는 거죠. 여기도 m 대 n일 거란 얘기. 그러니까 요 위치, 이게 수직선상인 거죠.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한 y축만 본다면 결국 m 플러스 n분의 내분점 1가 더하고 m하고 누가 곱해져요? 반대편에 있는 y2가 곱해지죠. 이게 얘입니다.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는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구했었던 요 공식을 x축의 좌표 가지고 한 번, y축의 좌표 가지고 한 번, 이렇게 두 번 내분점 공식을 사용하시면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보자. 어, 여기 보면 문제를 읽어보면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2대2로 내분하는 점 P 그랬습니다. 그럼 내분하는 점 P니까 이 내분점 공식을 사용해야겠지. Q는 외분점입니다. 자, 그러면 P라는 좌표를 우리가 구해보면 어떻게 돼? 내분점이니까 더하죠. 그럼 2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금 A, B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기 위에다 써주시면 좋아요. 여기다 2대 3. A, B를 A, B가 이렇게 있잖아. 성분 A, B면 2대 3 이렇게 써놓고 아, 2가 B랑 곱해져야겠구나. 크로스니까 3이 A랑 곱해져야겠구나. 이렇게 보면 편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X좌표만 가지고 먼저 구한다고 그랬죠? 요 두 X좌표. 그러니까 2가 B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내분점은 더하기로 했고 3은 A랑 곱해지니까 4랑 곱해져서 1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Y좌표로 넘어가자. 자, Y좌표는 빼기 3과 2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2 플러스 3 하고요.
2가 B랑 곱해지죠. 그러니까 2는 4. 그다음에 3과 A랑 곱해지죠. 3, 3은 9. 더하기니까 결국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P의 좌표는 구해진 겁니다. 따라서 P의 좌표는 2,5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자, 다음 외분점 구하러 가자. 보니까 외분점 Q래. 그러면 Q는 이 공식을 확인하면 돼. 근데 외분점은 마이너스 그러겠죠?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구해보자. 자, 2대 3.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써두시면 편해. 자, 그러면 우리가 외분점이니까 2-3으로 시작하겠지. 그죠? 둘 다 2-3분의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크로스 곱했으니까 2가 B의 X좌표, 4랑 마이너스 1과 곱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3은 4랑 곱해지죠. 그래서 3, 4, 12가 되는 거야. 근데 빼기라고, 외분점이니까. 자, 이번엔 Y좌표만 볼 거야. Y좌표. 똑같이 2 빼기 3분의가 되고요. 2가 B의 Y좌표랑 곱해지니까 2는 4, 3은 A의 Y좌표랑 곱해지니까 빼기 9인데 뺀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 9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자, Q의 좌표 역시 어떻게 나왔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4니까 14컴마가 되고요.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13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3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뭘 구하래? 최종적으로 선분 PQ의 중점을 구하라 그랬어. 자, 중점이 무엇이냐 의미죠. 당연히 중점이라는 것은 중간이니까 1대1의 내분점을 의미합니다. 1대1의 내분점.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 PQ가 있는데 내분점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1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PQ를 1대1로 된댔으니까 그러면 Q의 X좌표 곱해지고 P의 X좌표 곱해지겠지? 근데 1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그냥 14 플러스 2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를 곱했기 때문에 이 값들에 변화가 없고 그냥 얘네들을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Y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3 빼기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좌표는 뭐다? 얘가 16이니까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니까 빼기 7. 이게 최종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중점 나오면 어떻게 구한다? X좌표끼리 더한 후에 2로 나누면 Y좌표끼리도 나누면 이게 중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